1983년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최소 10년은 늦었어. 하지만 40년 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F-35 전투기도, 아이폰도, 챗GPT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죠. 미국 국방부 무기의 70%가 한국에 의존하게 됐고 전 세계 AI의 95%가 한국산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조롱받던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 반도체 패권국이 되었을까요? 40년의 기적,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역전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23년 여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세계 반도체 포럼이었어요. 300명이 넘는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발표자가 스크린에 한 장의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차트였어요. 1위 대만 TSMC 60%, 2위 한국 삼성전자 15%. 그 순간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그냥 돈 많이 부어서 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불과 30분 뒤 자신이 그 말을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요. 시간을 4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1983년 2월 서울 근교의 한 연구소였어요.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64K 디램 개발이었죠. 당시 일본은 이미 256K를 양산하고 있었어요. 기술 격차는 최소 10년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냉소적이었어요.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최소 10년은 늦었어. 미국 업계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우리한테서 사다 쓰는 게 나을 텐데. 그런데 그해 12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64K 디램 개발에 성공한 거예요. 목표 시점보다 6개월이나 앞당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박수를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어. 양산은 다른 문제니까. 하지만 1992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63메가 디램에서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한 거예요. 일본보다 6개월 빨랐죠.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이건 운이야, 운. 하지만 1994년 256메가, 1996년 1기가 계속해서 한국이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제야 일본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1990년대 초반 80%였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990년대 말 20%로 급락했거든요. 바로 그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돈을 쏟아부은 결과였을까요? 2000년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 반도체 때문이었죠. CPU, GPU 같은 고부가 가치 칩은 여전히 미국과 대만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 TSMC의 동무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에 도전하자 업계는 비웃었어요. 메모리나 계속 만들지, 왜 괜히 다른데 손대? 2010년대 초반까지도 이 냉소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겨우 5%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 봄, 업계를 뒤흔든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10나노 공정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죠. 그것도 그냥 최초가 아니었어요. 반도체 기술의 신화, 인텔을 제치고 말입니다.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어요. 어떻게 인텔보다 먼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018년 7나노, 2019년 5나노, 2022년 3나노. 한국은 매번 세계 최초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어요.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수율 85%, 전력 효율 40% 개선, 성능 30% 향상. 모든 지표가 완벽했죠. 그리고 2020년, 애플이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세대 M1 칩 생산을 한국 파운드리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업계는 경악했죠. 애플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품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계약을 끊어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애플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가을, 미국 의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반도체 자립이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술렁였어요. 세계 최강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지 못한다니 결국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최첨단 기술은 한국과 대만이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더 절박했습니다. 1990년대 세계를 호령했던 반도체 강국이 2020년대엔 점유율 10%도 안 되는 나라로 전락했거든요. 2023년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제안이었죠. 한때 10년 늦었다며 비웃던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어요. 4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위상이었죠. 이제 2023년 여름 그 텍사스 포럼으로 돌아가 봅시다.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최첨단 EUV 공정 양산 능력 비교 자료였습니다. 화면에는 단 두 나라만 표시돼 있었죠. 대만과 한국. 아까 그 미국인 엔지니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료를 보니 명확했거든요.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0년간의 치열한 연구, 수만 번의 실패, 밤샘 작업,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밤샘 연구실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길래 일본을 제치고 미국마저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나노, 1나노, 그리고 그 너머까지. 한국 반도체,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983년 12월 그날 밤, 한국 반도체 연구소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64K D램 개발 성공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총괄 책임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구원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축하는 나중에 하자. 지금 일본은 256K를 찍어내고 있어. 그 말에 연구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한국 반도체의 비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것이었죠. 1987년 1메가 D램 개발에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쟁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3메가 설계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서두르지? 충분히 수익을 내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도 되는데. 하지만 한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익보다는 기술의 격차를 단축시키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한국은 한 세대 앞서가는 순간 바로 다음 세대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의 이런 전략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256메가 D램 개발 경쟁에서였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했죠. 안정성 검증에 2년, 양산 준비에 1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감했습니다. 검증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양산 준비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대반전이었습니다. 1994년 한국이 세계 최초 256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일본보다 무려 6개월이나 빨랐죠. 일본 반도체 업계에도 충격이 퍼졌어요. 이건 우리가 가르쳐준 방식이 아닌데.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대에 등장한 다이내믹 램 혁신이었습니다. 당시 업계는 한계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회로 선폭을 더 줄이면 전력 손실이 너무 커지는 문제였죠. 물리적 한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한국 연구팀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3차원 적층 기술이었습니다. 평면으로 늘어놓던 회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겁니다. 마치 단층 집을 아파트로 바꾸는 것처럼요. 해외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상으론 가능해도 실제 양산은 불가능해. 하지만 2006년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 8단 적층 낸드 플래시 양산에 성공한 거예요. 업계는 경악했습니다. 수율이 무려 90%에 달했거든요. 이론적으로도 어려운 기술을 상용화까지 해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2007년 16단, 2010년 24단, 2013년 32단. 적층 단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는 128단까지 발전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32단에서 허덕일 때였죠. 한 미국 반도체 전문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물리학의 법칙을 다시 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런 기술 혁신이 가능했던 걸까요? 답은 한국반도체연구소의 독특한 문화에 있었습니다.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죠. 2010년 한 한국 엔지니어가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GAA 트랜지스터 구조였습니다. 기존 핀팻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개념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였어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연구소장은 승인했습니다.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5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2015년 돌파구가 보였어요. GAA 구조로 3나노 공정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2022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GAA 기반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경쟁사들보다 무려 2년이나 앞선 결과였죠. 대만 TSMC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GAA를 연구했지만 상용화는 2025년으로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또다시 불가능을 깬 겁니다. 이쯤 되면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한국 반도체 기술의 비밀은 단순했어요. 첫째,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것. 둘째, 위험을 감수하는 것.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2023년 미국의 반도체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마라톤을 단거리 달리기처럼 뛴다. 그것도 40년째.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연구소에선 새로운 도전이 진행 중이거든요. 2나노, 1.4나노, 그리고 더 나아가 차세대 소재까지 실리콘을 넘어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4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말이죠. 바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기술 통제, 공급망 재편.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압박받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패권을 놓고 새로운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양자 컴퓨터, 뉴로모픽 칩, 광자 반도체, 게임의 룰, 그 자체가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새로운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40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미래에도 통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한국은 과연 진정한 반도체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봄, 워싱턴 DC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미국 반도체 기업 CEO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었죠.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 장의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가 사용하는 첨단 무기 시스템의 70%가 한국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이 자랑하는 F-35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모두 한국 반도체 없이는 작동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 CEO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의 85%, 데이터 센터 서버의 60%, 전기차의 55%가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첨단 분야였어요. AI 학습용 HBM 시장에서 한국은 무려 95% 점유율을 기록했죠. 챗GPT를 만드는 오픈AI도,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테슬라도 모두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 실리콘밸리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석유는 반도체다. 그리고 그 유전은 한국에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였어요. 2023년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을 긴급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쟁사보다 6개월 빨리 출시해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죠. 문제는 새로운 공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기존 5나노로는 성능이 부족했거든요. 엔비디아 CEO는 한국 파운드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4나노 공정으로 6개월 안에 양산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공정 전환만 최소 9개월은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72시간 만에 답을 내놨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들은 기존 방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설계 검증과 공정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3교대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5개월 후 첫 번째 샘플칩이 나왔습니다. 수율은 놀랍게도 82%였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는 목표보다 1개월 빨리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칩으로 AI 시장을 장악했고 주가는 40%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CEO는 실적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파트너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기적의 속도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단순히 야근을 많이 해서였을까요? 2024년 가을, 한 해외 언론사가 한국 반도체 공장에 취재를 왔습니다. 그들이 본 건 상상을 초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24시간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불량 징후가 0.1% 올라가면 즉시 경보가 울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의사결정 속도였습니다. 문제 발생부터 해결책 도출까지 단 2시간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다른 나라 공장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요. 이런 기적의 속도가 만들어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GAA 기술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킨 MBC FET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죠. 전문가들조차 생소한 기술이었습니다. 기존 GAA보다 전력 효율은 35% 높이고 성능은 50% 향상시킨 혁신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걸로 1나노 이하 공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리적 한계라고 여겨졌던 벽을 또다시 깬 거예요. 대만 TSMC는 긴급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3나노에서 안주하는 동안 저들은 또 앞서 달려갔군.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는 건 이제 명확해 보였어요.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거든요. 2025년 초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치포 동맹을 강화했죠. 반도체를 둘러싼 진영 대결이 본격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이 필요했고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죠.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 양측에서 동시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선택한 건 제3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기술 독립이었죠. 2025년 4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했어요. 투자 규모만 500조 원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설계부터 장비, 소재, 생산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국내에서 완성하는 거였죠. 해외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어요. 반도체 장비는 네덜란드가, 설계 툴은 미국이 독점하는 데 가능할까?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EUV 핵심 부품이 양산에 들어간 거예요.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던 기술이었죠. 가격도 30% 저렴했고 성능은 동등했습니다. 이어서 AI 기반 반도체 설계 툴도 공개됐어요. 기존 미국산보다 설계 시간을 40% 단축시킨 혁신이었죠.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진짜 독립하려는 건가? 세계가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갈 A19 칩 생산처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죠. 후보는 두 곳, 대만과 한국이었습니다. 기술력은 비슷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 한국은 완벽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한국을 선택했어요. 단순히 칩 생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재부터 패키징까지 모든 걸 한국에서 해결하기로 한 거죠. 한 애플 임원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의존할 수밖에 없는 파트너입니다. 40년 전, 10년 늦었다는 말을 들었던 그 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수출의 20%였죠. 더 의미 있는 건 기술 특허였어요. 차세대 반도체 핵심 특허의 35%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30%, 일본 15%를 제친 수치였죠. 하지만 한국 연구소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양자 컴퓨터용 초전도 칩, 매를 모방한 뉴로모픽 반도체, 빛으로 작동하는 광자 칩, 차차 세대 기술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한 70대 원로 엔지니어가 30대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비결이 뭔지 아나? 절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야. 젊은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반도체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40년 만의 역전이었습니다. 한때 10위권 밖이었던 나라가 이제 정상에 선 거죠. 한 미국 경제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기술 승리가 아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승리다. 지금도 어디선가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가 밤을 새우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공정을 연구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겠죠. 그들이 있는 한 한국의 반도체 신화는 계속될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세계는 또다시 놀라게 될 겁니다. 어떻게 또 한국이? 그때도 답은 같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으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도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40년의 기적. 가슴 뛰지 않으셨나요? 10년 늦었다던 한국이 세계 1위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또 다른 기술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